여긴 아이가 들어올 곳이 아니야. 당장 나가. 경납고 안 경고등과 함께 터져 나온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모욕적인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맴돌았지만 17살의 박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리타 국제공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아직 동이 트기 전 활주로 저편의 거대한 기체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고 엔진에서 흘러나온 미세한 열기가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서윤은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우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항공정비 인재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국제 항공정비 어프렌티스 캠프. 그 17번째 무대였다. 수많은 젊은 정비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윤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고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그 속에서 그녀는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다. 나이도, 성별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의심 어린 시선이 그렇다. 새벽 5시. 서윤은 누구보다 먼저 기상했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정비복을 차려 입고 어깨에 공구 가방을 맸다. 렌치, 토크 드라이버, 멀티미터, 보어스코프, 그 무게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피곤이 가득 묻은 눈동자 속에서도 의지는 불타올랐다. 오늘은 흔들리지 말자. 속으로 중얼거린 그녀는 손가락을 꽉 쥐었다 펴며 심호흡을 반복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호흡법. 스승 윤태호 명장이 늘 강조했던 방식이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했다. 숙소 복도를 내려와 경납고로 향하는 길. 여러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독일 출신의 클라우스는 크고 묵직한 웃음소리를 냈고 프랑스의 앙리는 자신감 넘치는 손짓으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에서 온 조지는 고개를 높이 치켜들고 걸음을 옮기며 서윤을 곁눈질했다. 애가 진짜 참가자 맞아 라는 속삭임이 귓가에 흘렀다. 곁에 있던 한국 참가자 최도윤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선발전에서 서윤에게 밀려 2등을 했던 탓에 내심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시샘과 자격지심, 그리고 걱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경납고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목소리가 차츰 줄어들었다. 강사진이 입장한 것이다. 맨 앞에는 전설적인 베테랑, 정비사 리처드 해리스가 서 있었다. 미국 최대 항공사에서 25년 이상 일해온 그는 아이언 핸드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현장의 신화. 그의 시선이 참가자들을 훑다가 서윤에게서 멈췄다. 입가에 미세하게 걸린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서윤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냈다.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들. 여자가 무슨 정비냐? 아이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라는 편견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전 프로그램은 기본 엔진 정비였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능숙한 솜씨를 뽐냈다. 볼트 토크를 조율하고 연료 라인을 점검하며 자신들의 기량을 과시했다. 서윤의 차례가 다가오자 옆에서 조지가 킥킥 웃었다. 애가 드라이버를 든다. 주변에서 따라 웃음이 번졌다. 그러나 서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공구를 하나하나 정렬하고 손에 쥔 드라이버를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호흡은 일정했고 손놀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정해진 규격에 따라 볼트에 토크를 맞추고 멀티미터로 전압을 측정해 기록했다. 작업은 군더더기 없었다.
하지만 주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운이 좋았을 뿐 이라는 눈빛이 공기 중에 흘렀다. 점심시간. 참가자들은 나라별로 모여 그룹을 이루었다. 서유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김치볶음밥과 멸치볶음,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 향긋한 냄새는 고향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었다. 휴대폰에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밥은 잘 먹니?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 서유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질문을 삼켰다. 정말 괜찮은 걸까?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 걸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오후 수업은 한층 까다로웠다. 전자 시스템 점검과 엔진 진단, 회로 분석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경쟁하듯 기술을 뽐냈고 리처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봤다. 누군가가 정밀한 진단을 성공시키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윤에게는 달랐다. 학생. 정비는 장난이 아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서윤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다. 저는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작았지만 확고했다. 하루가 저물 무렵 서윤은 숙소로 돌아왔다. 창밖 활주로 위로 불빛이 반짝였다. 거대한 항공기들이 이륙과 착륙을 반복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방 안책상 위에는 교재와 메모장이 놓여 있었다. 오늘 배운 내용과 느낀 점, 의심되는 부분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보조 전력 회로, 하네스 접점, 절연 저항, 낯선 단어들이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익숙한 언어였다. 펜을 내려놓을 때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서유는 마지막으로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었다. 평온이 찾아왔다. 이내 이불 속에 몸을 묻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하게. 새벽은 또다시 밝아왔다. 나리타 공항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붉고 강렬했다. 경납고 앞에 모인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빠르고 긴장감이 가득했다. 공항 측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리처드 해리스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어려 있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리고 서유는 곧 알게 될 터였다. VIP 전용기의 고장. 전 세계가 지켜보는 위기의 순간. 수십 명의 전문가들도 답을 찾지 못한 그 문제 앞에서 자신이 결국 앞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공항 경납고의 공기는 오전부터 묘하게 무거웠다. 참가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는 사이 안전 통제선 안쪽에서 급히 이동하는 직원들의 표정은 심각하기 그지없었다. 서유는 도윤 옆에 서서 상황을 살폈다. 리처드 해리스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스트라 에어웨이즈의 간부들과 관제소 직원들이 함께 서 있었고 곧 리처드가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오늘 새벽 VIP 전용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탑승 중인 이는 아스트라의 회장 로건 아오야마다. 시스템 고장으로 이륙이 불가능한 상태고 현재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순간 경납고 안이 술렁였다. 언론의 카메라가 이미 몰려와 있었고 국제 뉴스 채널들이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이 좁은 공간에 몰려드는 듯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무심결에 공구 가방을 더 꽉 붙잡았다. 리처드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학생들의 역할은 없다.
오늘은 현장 견학이라 생각하고 절대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관찰만 해라. 그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달랐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고 수십 명의 베테랑 정비사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엔진과 메인 전자 시스템, 유압 장치, 연료 분배 장치까지 모두 점검했지만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정비사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밀며 현장 상황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 네티즌들이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퍼 나르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도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언론은 더욱 몰려들었고 공항 관제소의 압박은 거세졌다. 오후 5시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용기를 이동시켜야 한다. 공지가 떨어졌다. 그 순간 서윤의 심장은 더욱 요동쳤다. 이동한다는 것은 곧 실패를 의미했고 국제 항공 기술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질 수 있었다. 도윤이 귀갯말로 속삭였다. 이건 우리 같은 학생이 나설 일이 아니야. 그냥 가만히 지켜보자. 괜히 나섰다가 한국 학생들 이름만 욕먹어. 서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달랐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 한쪽을 향했다. 메인 시스템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조전력 회로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었다. 서윤의 눈에는 그 지점이 점점 커져갔다. 오후 4시 반. 리처드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엔진 시스템 전체를 분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작업에는 최소 3시간이 걸린다. 언론은 더 가까이 다가왔고 생중계 화면에는 전문가들도 원인 파악 못해라는 자막이 붙었다. 도윤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큰일 났다. 한국 언론도 들어왔다. 이대로 끝나면 우리나라 기술력도 도마에 오를 거야. 그러나 서윤은 말없이 항공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뇌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로드 밸런싱 곡선의 미묘한 불균형, 센서 하네스의 접점 문제 가능성, 미세한 산화와 금속 분진,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지식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확신은 점점 뚜렷해졌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확신을 꺼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저녁 8시. 다시 모인 전문가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가 가득했다. 리처드는 새로운 팀을 꾸려 전자 시스템 전체를 재부칭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다. 시스템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비행불능 상태였다. 그 순간 서윤의 마음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 만큼 흔들렸다. 결국 새벽 2시 반,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납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손에 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국은 오전 8시 반. 스승 윤태호 명장이 아침 일과를 시작할 시간이었고 서윤은 망설이다가 결국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윤 명장의 얼굴이 나타나자 서윤은 단숨에 상황을 설명했다. VIP 전용기의 고장, 전문가들이 찾지 못한 원인, 자신이 의심하는 보조회로 센서, 접점 문제까지. 윤 명장은 조용히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이 옳을 수 있다. 보조회로 접점 문제는 메인 진단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지. 하지만 네가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건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용기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저는 학생이에요. 리처드 해리스 같은 전문가들이
해결 못한 문제를 제가 나서겠다고 하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 명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기술은 나이와 성별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실행에 달려 있다. 네가 본 게 맞다면 반드시 말해야 한다. 통화를 끊고 난 뒤 서윤은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공항 위에 흩어져 있었고 멀리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운항등이 반짝였다. 그녀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었다. 이제 결심은 명확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새벽 3시 리처드와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전면 점검을 시작할 때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도윤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서윤아, 제발 지금은 안 돼. 틀리면 끝장이야. 그러나 이번엔 서윤이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윤은 곧장 리처드에게 다가갔다. 경납고 안의 공기가 순간 멎은 듯 고요해졌다. 리처드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지금은 학생이 끼어들 때가 아니다. 서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10분만 주십시오. 문제는 메인 시스템이 아니라 보조회로 센서 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졌다. 누군가는 시간 낭비다라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이는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고 중얼거렸다. 리처드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드러났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초조했다. 수십 년 경험으로도 답을 찾지 못한 지금. 더는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다. 게다가 관제소에서는 새벽 5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전용기를 강제로 이동시키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리처드는 잠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단 10분이다. 그 안에 해답을 못 찾으면 즉시 물러나.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떨렸지만 심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윤 명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확신이 있을 때 움직여라.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언론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켜지고 참가자들은 하나둘 잠에서 깨어 상황을 주시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안전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전용기의 동체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서윤은 안전선 안으로 들어서면서 공구 가방을 더 꽉 움켜쥐었다. 거대한 전용기의 동체는 눈앞에서 마치 산처럼 솟아 있었고 금속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공기 속에 묻어났다. 수십 명의 전문가와 참가자, 언론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다. 긴장감은 숨조차 무겁게 만들었지만 서윤은 다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그 리듬. 스승 윤태호 명장이 늘 말하던 평정심의 호흡법이었다. 리처드는 팔짱을 끼고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시간은 10분이다. 그 안에 해답을 못 찾으면 바로 물러나. 장난은 여기서 끝내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전원 차단 상태와 안전 태그를 다시 확인했다. 경험 많은 정비사들 앞에서 기초적인 절차를 재확인하는 모습은 일부에게 시간 낭비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았다. 기술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패널을 열자 복잡하게 얽힌 회로들이 눈앞에 드러났다. 작은 전선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혈관처럼 보였다.
서유는 손전등을 켜고 보조 전력 회로부로 접근했다. 그곳은 전문가들이 대체로 흘려본 부분. 메인 진단에서 경고가 나오지 않아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서유는 의심을 버릴 수 없었다. 며칠 전 연습 중에도 유사한 패턴을 본 적이 있었고 전국 기능대회에서 경험한 고장 사례와도 흡사했기 때문이다. 멀티미터를 꺼내 연속성 측정을 시작했다. 값은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다. 일반적인 눈으로는 쉽게 넘어갈 정도의 편차였지만 서유는 곧장 그 위치를 표시했다. 이어 메가옴 테스터를 연결해 절연 저항을 확인했다. 순간 수치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회복하는 미묘한 반응이 포착되었다. 여기다. 속으로 중얼거린 서윤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즉시 공구 가방에서 마이크로 스와브와 무수 알코올을 꺼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웅성거렸다. 청소적에 무슨 의미가 있지 시간만 낭비하잖아. 하지만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네스 접점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아주 미세한 금속 분진과 산화막이 묻어나왔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물질이었지만 바로 그것이 전력 신호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를 마친 서유는 커넥터를 다시 연결하고 규정 토크에 맞춰 조여주었다. 손끝이 땀으로 젖었지만 동작은 정확하고 신속했다. 마지막으로 전원 인가 절차를 요청하자 리처드는 못마땅한 듯 손짓을 했다. 좋아, 해보지. 전원이 단계적으로 인가되는 순간 경납고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모니터 패널이 켜지고 시스템이 차례로 부칭되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극도로 팽팽해졌다. 몇 초 후 그토록 기다리던 신호가 화면에 나타났다. 모든 시스템 정상, 초록색 표시가 하나둘 켜지면서 화면은 안정적인 그래프를 그려냈다. 됐다. 서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그 순간 경납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리처드 역시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정상임을 확인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하던 그가 오늘은 분명 놓친 것이었다. 언론 카메라의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17살 한국 소녀. 전문가들도 못 고친 전용기 복구라는 자막이 곧바로 송출되었다. 서유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리처드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분명 눈앞에서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존심은 여전히 굳게 서 있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이번 건은 우연일 뿐이다. 네가 운 좋게 맞춘 거지. 진짜 실력이라고는 할 수 없어. 순간 경납고 안은 다시 웅성거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조용히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은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말했다. 운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리처드는 비웃음을 지었다. 좋아. 그렇다면 증명해 봐라. 이번에는 내가 직접 인위적으로 오류를 만들겠다. 그걸 네가 찾아내고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 복구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네 실력을 인정하지. 주변에서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리처드의 제안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문가들도 쉽게 해결하지 못할 복합 오류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눈빛은 한층 더 강해졌다. 받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겠습니다. 경납고 아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언론 카메라들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고장 수리가 아닌 17살 소녀와 25년 경력의 베테랑 전문가 사이에 정면 승부로 바뀌고 있었다. 서유는 다시 공구 가방을 열며 손을 모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쉰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길은 없었다. 진짜 시험이 시작된 것이다. 경납고 안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리처드 해리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내가 이 전용기에 복합 오류를 심겠다. 단순히 고장 부위를 맞히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원인을 찾아내고 규명하고 고쳐야 한다. 그걸 생중계 앞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해낸다면 그때야 내 실력을 인정하지.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언론 기자들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참가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17살의 소녀가 세계적 베테랑의 시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서유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받겠습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리처드는 곧장 전문가 몇 명을 불러 특정 회로 구간에 복합적인 오류를 삽입하도록 지시했다. 단순한 접촉 불량이 아니라 저항값을 교묘히 변조하고 부하 분배를 살짝 비틀어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장치였다. 데이터상으로는 정상 수치가 나오지만 패턴은 미묘하게 일그러져 있는 상태, 누구라도 쉽게 놓칠 수 있는 함정이었다. 작업이 완료되자 리처드는 양팔을 벌리며 말했다. 자, 무대는 준비됐다. 이제 내 차례다. 경납고 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서유는 천천히 기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수많은 시선이 어깨를 누르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장갑을 꼈다. 손끝이 땀에 젖었지만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다듬었다. 기본은 항상 확인부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전원 차단과 안전 태그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장비를 준비했다. 그리고 차례차례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스냅샷 저장. 메인과 보조 시스템의 상태를 현재 시점에서 기록했다. 다음은 로그 파형을 과거 정상 샘플과 겹쳐보는 작업. 화면 위에는 미세한 차이가 드러났다. 수치는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곡선의 흐름이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서유는 그 부분을 붉은 펜으로 표시했다. 두 번째 단계, 전류 편차 역추적. 분기점마다 전류 값을 비교하면서 편차가 큰 부분을 좁혀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러나 서유는 집중을 잃지 않았다. 호흡은 일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세 번째 단계, 핀 게이지 검사. 하네스 커넥터의 결속력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미세한 이탈률이 발견되었다. 보통이라면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차이였지만 서유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이탈이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단계, 저항 소자 확인,
회로를 따라가며 저항값을 측정하자. 특정 구간에서 원 설계값과 미묘하게 다른 수치가 나왔다. 겉으로는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교묘히 조작된 상태였다. 서윤은 곧바로 해당 부품을 교체하고 주변 회로를 안정화시켰다. 마지막 단계, 재부팅과 BIT 수행. 전원이 단계적으로 인가되며 시스템이 다시 살아났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긴장으로 가득한 순간, 이아이카스 화면이 깜빡이다가 서서히 안정된 그래프를 그려냈다. 초록색 표시등이 하나둘 켜지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순간, 경납고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참가자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언론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렀다. 17살 한국 소녀. 베테랑의 시험까지 통과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리처드는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다. 오히려 존경과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내가 틀렸다. 네가 옳았다. 그리고 미안하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경납고 안은 여전히 환호와 박수로 가득했다. 언론은 서윤의 이름을 연호했고 참가자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도윤은 눈가가 젖은 채로 서윤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정말 대단하다. 네가 옳았어. 서윤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스피커를 통해 새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아스트라 에어웨이즈 회장 로건 아오야마였다. 그는 무대 위에 올라서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젊은 정비색에서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를 보았다. 그녀는 나이와 성별의 벽을 넘어 정확한 진단과 끈질긴 집중력으로 전용기를 되살렸다. 우리는 박서윤의 용기와 실력에 깊이 감사한다. 언론의 카메라는 다시 번쩍였고 서윤의 얼굴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그녀는 순간 눈을 감았다가 떴다.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기술은 사람의 마음과 손끝에서 시작된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애송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증명해야 할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그러나 서윤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도전과 더 높은 벽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녀는 공구 가방을 다시 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다. 경납고 안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마자 언론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동시에 번쩍였고 마이크들이 서윤을 향해 쏟아졌다. 각국 언론 기자들은 차례를 다투며 질문을 던졌다. 17살 학생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까? 베테랑들도 실패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이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더니 차분한 어조로 답했다. 저는 단지 제가 배운 대로 기본을 지키며 문제를 끝까지 관찰했을 뿐입니다. 기술에는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눈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순간 경납고 안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언론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송출했다. 불과 1시간 만에 CNN, BBC, NHK, 알자지라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의 톱뉴스는 모두 한국의 17살 정비사 박서윤을 다루고 있었다. CNN 앵커는 오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세계 항공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 소녀가 세계적 전문가들이 풀지 못한 전용기 문제를 단 10분 만에 해결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서윤이다 라고 보도했다. BBC는 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붙였다. 한 소녀의 손에서 시작된 기적 17세 한국 정비사. 항공산업의 편견을 깨다. SNS에서는 실시간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박서윤, 스카이브레이커, 지당의 양 엔지니어 등이 순식간에 트렌드를 장악했고 한국에서는 우리 딸 서윤이 1위를 차지했다. 한국 사회도 들끓었다. 서울의 한 거실. 새벽 시간에 서윤의 부모는 TV 앞에서 손을 떨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가가 젖어 있었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화면 속 딸은 수백 명의 전문가 앞에서 누구보다 당당히 서 있었다. 내가 저 아이를 너무 작은 아이로만 봤구나. 어머니는 흐느꼈다. 지금껏 딸이 항공 정비사를 꿈꾼다는 말을 현실적이지 않다며 만류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이는 이미 전문가야. 우리가 믿지 못했던 걸. 전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잖아. 학교에서도 난리가 났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생중계를 지켜보며 환호했고 저 아이가 바로 우리 학교 학생이야 라고 외쳤다. 동급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채팅방에 서윤의 이름을 퍼뜨리며 자랑스러워했다. 경납고 한가운데서 리처드 해리스가 앞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모든 언론 앞에서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편견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편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박서윤 양. 당신의 실력과 용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내 오만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순간 경납고 안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이 장면은 곧바로 전 세계 뉴스에 생중계되었고 사람들은 한 베테랑 전문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놀라움과 존경을 보냈다. VIP 전용기 내부에서 상황을 지켜봤던 아스트라 에어웨이즈 회장 로건 아오야마 역시 무대에 올랐다. 그는 서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오늘 나는 한 소녀가 보여준 용기와 실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아스트라 에어웨이즈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산업의 희망입니다. 우리 회사는 공식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당신과 협력할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환호했고 서윤은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꾹 참았다. 사건이 일어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임원진은 서윤을 긴급히 초청했고 싱가포르 호텔 스위트룸에서 만난 그들은 곧장 2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전액 장학금. 서윤이 원한다면 국내외 어떤 대학에서든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둘째, 기술 자문 계약,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한항공의 젊은 기술 고문으로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임원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서윤 양, 우리는 당신을 단순히 한 번의 성공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집중력과 태도가 바로 우리가 찾던 미래 인재의 표본입니다. 서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견 속에서 홀로 싸우던 자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항공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칠 뒤 리처드 해리스가 직접 서윤을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베테랑이 아니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윤, 나와 우리 회사는 너를 진심으로 원한다.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미국에서 최고의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네가 가진 재능은 국경을 넘어설 가치가 있다. 서윤은 순간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세계적 무대에서의 기회,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개인적 꿈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호텔방 창가에 앉은 서윤은 깊은 밤 싱가포르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이 바다처럼 출렁였고 멀리서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한국에서 계속 공부하며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니면 해외로 나가 더 큰 무대에서 내 실력을 펼치는 것. 윤태호 명장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기술은 국적도, 나이도, 성별도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네 마음이 가는 길을 선택해라. 그것이 결국 네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이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자신이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 실감했다. 세상은 이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한국 언론은 연일 서윤의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17살 소녀. 항공 역사를 다시 쓰다. 편견을 무너뜨린 우리의 딸 같은 기사 제목이 쏟아졌다. 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에게는 큰 울림이 되었다.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박서윤 양의 도전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청년에게 어떤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라고 말했다. 전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는 서윤을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고 그녀는 어느새 기술의 아이콘이자 청년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다. 격동의 며칠이 지나고 서윤은 잠시 홀로 시간을 가졌다. 싱가포르의 공항 전망대에 올라 활주로를 바라봤다. 며칠 전 자신이 되살린 그 전용기가 천천히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기체가 바퀴를 내리고 활주로에 닿는 순간 그녀는 다시금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 내가 해낸 일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았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더 큰 책임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결심했다. 어느 길을 택하든 자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편견을 무너뜨리고 기술로 세상에 증명해낼 것이다. 그녀는 공항 전망대 난간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았다. 다시 네 박자의 호흡을 이어갔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쉰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서윤은 그 무게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래는 무한히 열려 있었고 그녀는 그 길 위에 서 있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작은 소녀로 보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이미 박서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서윤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 정형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명의 학생으로 출국했지만 이제 그녀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 사인을 끄자마자 기내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다.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손뼉을 쳤다. 잘했어요. 대한민국 자랑이에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글썽였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서윤이 첫 발을 내딛자. 공항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다. 수백 명의 인파가 환영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고, 언론사 카메라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서윤 만세. 우리의 딸. 우리의 자랑이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학생들은 교복을 입은 채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항공학과 대학생들은 모형 비행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경찰과 공항 보안 인력들이 질서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환영 인파의 함성은 멈추지 않았다.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군중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서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네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낸 건지. 아버지는 서윤의 어깨를 꼭 붙잡고 말했다. 자랑스럽다. 너는 이미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가족의 품에서 잠시 안도감을 느낀 서윤은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 환영이 끝나면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항공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다. 장관은 단상에 올라 이렇게 선언했다. 박서윤 양의 도전과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기술자와 여성 엔지니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서윤은 단상에 올라 짧게 소감을 말했다. 저는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누군가의 꿈을 가로막는 편견이 얼마나 큰 벽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 같은 꿈을 가진 청소년들이 더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소감 이상의 울림을 주었다. 언론은 17살 소녀,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를 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교육계는 발칵 뒤집혔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현장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이어졌다. 항공업계 역시 긴장했다. 이제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며칠 뒤 서윤은 국회에서 특별 연설을 요청받았다. 의원들과 산업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기술은 책상 위에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 문제를 직접 마주하고 실패 속에서 배우며 끈질기게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별과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열정과 책임감입니다. 발언이 끝나자 국회 본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하지만 환호와 박수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에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아니냐. 한 사건의 성공이 곧바로 전문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비판도 있었다.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실력을 폄하하려는 글들이 올라왔고 몇몇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우연히 겹친 것일 뿐이라는 말을 했다. 서윤은 기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곧 스승 윤태호 명장의 말을 떠올렸다. 편견은 언제나 남아있다. 하지만 그걸 이겨내는 건 말이 아니라 다시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의 제안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전액 장학금과 기술 자문 계약. 신문 한 면에 박서윤. 항공의 미래를 책임질 소녀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항공사에서도 제안이 왔다.
리처드 해리스가 직접 보낸 서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재능은 국경을 넘어설 가치가 있다. 언제든 미국에 와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최고의 조건을 준비하겠다. 두 제안은 서윤을 고민에 빠뜨렸다. 밤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다. 가족의 기대, 대한민국의 상징으로서의 무게,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 그리고 아직 학생으로서 겪어야 할 성장의 시간. 머릿속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해외에 나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싶었다. 윤 명장의 조언이 다시금 떠올랐다. 네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길을 선택해라. 남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을. 그러던 중 새로운 시험이 찾아왔다. 한 국제항공안전협회에서 긴급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서윤에게 특별 참가를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팀 리더십과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언론은 이를 두고 박서윤, 두 번째 기적을 만들까라며 대서특필했다. 기대와 압박은 더욱 커졌다. 친구 도윤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자리야. 더 어려울 거야. 하지만 네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활주로 위에 서 있는 거대한 항공기가 다시금 눈앞에 아른거렸다. 처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던 그 순간처럼. 이번에도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불타는 열정이 솟구쳤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편견을 무너뜨렸듯. 이제는 책임과 리더십으로 증명하겠다고. 그날 밤 서윤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내일도 나는 내 하늘을 정복하러 간다. 국제항공안전협회가 주최하는 특별 연수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선발된 젊은 정비사와 공학도들이 모이는 자리였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항공훈련센터. 현대식 경납고와 시뮬레이션 시설이 갖춰진 이곳은 매년 수많은 전문가들이 몰려드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특별히 위기 상황 복합 해결 훈련이라는 주제를 달고 있었다.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라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 한정된 시간 안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복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현장에 도착하자 곧장 수많은 시선을 느꼈다. 이미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그녀는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였다. 저게 바로 한국에서 전용기를 살린 소녀야. 실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리더십도 있을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부는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일부는 질투와 회의감을 감추지 않았다. 개회식에서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팀으로 나눴다. 서윤은 프랑스 출신의 전자공학 전공자 줄리앙, 인도 출신의 항공 시스템 전문가 아르나브, 독일 출신의 엔진 정비사 클라우스, 그리고 브라질 출신의 여성 조종 훈련생 마리아와 같은 팀이 되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배경, 그리고 언어, 팀워크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조합이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주최 측이 서윤을 팀 리더로 지명한 것이다. 한국의 박서윤. 당신이 이 팀의 리더를 맡습니다. 당신의 사례가 이미 세계적으로 큰 울림을 주었으니 이제는 리더십을 검증할 차례입니다. 발표 순간. 팀원들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했다. 줄리앙은 살짝 코웃음을 쳤고 클라우스는 무표정했지만 시선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다. 아르나브는 신중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마리아만이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첫 번째 미션은 긴급 전력 손실 상황이었다. 훈련용 항공기의 전력 시스템 일부가 의도적으로 고장나면서 여러 장치가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었다. 제한 시간은 단 2시간. 서유는 팀원들을 모아놓고 침착하게 말했다.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역할을 나눕시다. 줄리앙은 회로 분석, 아르나브는 센서 데이터 검증, 클라우스는 엔진과 보조 발정이, 마리아는 조종석 경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맡아주세요. 저는 전체 상황을 종합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잡음이 일어났다. 줄리앙은 불만스럽게 말했다.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지도 않고 경험도 부족한데 왜 네가 리더지? 네가 고친 건 우연이었을 수도 있잖아. 클라우스도 무겁게 덧붙였다. 우리는 장난이 아니라 훈련이다. 말만 번지르르 하면 금방 드러날 거다. 서유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자신을 다잡았다. 좋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리죠. 하지만 지금은 서로 불신할 시간이 없어요. 모두가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각자 맡은 부분을 점검했지만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다. 보조 발정이 출력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면서 조종석 경고 시스템이 거짓 경보를 쏟아내고 있었고 센서 데이터는 불규칙하게 튀었다. 마치 실제 사고처럼 여러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얽혀 있었다. 팀원들은 초조해졌다. 줄리앙은 회로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쇼트가 아니야. 뭔가 더 근본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 그 순간 마리아가 소리쳤다. 경고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에 들어갔어. 시간이 많지 않아 모두가 당황했지만 서유는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다.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리듬.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자 전체 상황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졌다. 보조 발정이 출력 불안정, 회로 분배 불균형, 센서 데이터 왜곡, 조종석 과부하. 그녀는 즉시 외쳤다. 줄리앙. 회로 재분배 알고리즘을 다시 확인해 아르나브. 센서 데이터 필터링 값 조정 클라우스. 보조 발정이 출력 커넥터를 직접 점검해줘 마리아. 경고 시스템을 수동 모드로 전환해서 과부하를 막아줘. 명확한 지시가 떨어지자 팀원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모두가 동시에 움직였다. 클라우스는 땀을 흘리며 보조 발정이 하네스를 점검했고 작은 접점 이물질을 발견해 청소했다. 줄리앙은 알고리즘을 수정해 로드 밸런싱을 안정화시켰고 아르나브는 센서 데이터 필터링을 강화해 노이즈를 줄였다. 마리아는 조종석 시스템을 수동으로 전환해 더 큰 오류 확산을 막았다. 마지막 단계는 서윤이 직접 맡았다. 전체 전원을 단계적으로 재부팅하며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원이 하나씩 올라오고 초록색 지표가 차례차례 켜졌다. 모든 팀원이 숨을 죽였다. 그리고 몇 초 뒤 조종석 경고가 사라지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상 작동 확인 아르나브가 소리쳤다. 클라우스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줄리앙은 믿기지 않는 듯 회로도를 내려놓았다. 마리아는 환하게 웃으며 서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제한 시간 종료 5분 전. 팀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심사위원단은 기립 박수를 보냈다. 총괄 심사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팀은 탁월한 리더십과 협업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리더 박서윤 양은 명확한 분석과 침착한 지휘로 모든 팀원을 이끌었습니다. 발표 순간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줄리앙이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안해. 널 의심해서. 넌 진짜 리더야. 클라우스도 무겁게 한마디 했다. 오늘 배웠다. 나이와 경험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훈련센터 밖으로 나오자 언론 기자들이 다시 몰려왔다. 두 번째 기적, 이번엔 리더십까지 증명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팀원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짜 기술은 협력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서윤은 창가에 앉아 제네바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호수 위로 달빛이 반짝였고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았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단순히 기적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팀을 이끌고 함께 위기를 극복한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 또한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앞으로는 더 큰 시험과 더 무거운 책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2번이나 편견을 넘어섰고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힘까지 얻었으니까 서윤은 조용히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기에 가능했다. 진짜 하늘은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날아야만 정복할 수 있다. 국제항공안전협회의 연수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는 날, 제네바의 대강당은 열광적인 환호로 가득했다. 각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 명씩 무대 위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서윤의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는 특별히 큰 박수로 뒤흔들렸다. 그녀는 단상 위로 걸어가 수료증을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심사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다. 박서윤 양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역량을 넘어 협업과 리더십의 가치를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녀는 미래 항공산업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팀원들이 무대 아래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줄리앙은 손을 흔들며 외쳤다. 리더. 잊지 마, 우리는 영원한 팀이야. 클라우스도 손을 들어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아르나브는 두 손을 모아 존경의 인사를 했고 마리아는 눈가가 젖은 채 손을 흔들었다. 서윤은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의 인연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서윤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은 더 없이 맑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대한항공의 장학금과 기술 자문 제안, 미국 항공사의 초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날아드는 협력 요청, 단순히 학생으로 머물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직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또다시 엄청난 환영 인파가 몰려 있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항 청사 밖을 가득 메웠고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내보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 돌아왔다라는 자막이 화면을 채웠다. 서윤은 가족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어린 시절 혼자 비행기 모형을 조립하며 꿈꾸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 작은 꿈이 이제는 나라와 세상이 주목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귀국 후 며칠 동안 서윤의 일상은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국회에서의 축하 연설, 과학기술대회에서의 특별 간견, 전국 고등학교를 돌며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행사까지 이어졌다. 그녀가 등장하는 곳마다 학생들은 환호했고 교사들은
눈물을 글썽였다. 선생님, 저도 서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서윤은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이 짊어진 책임을 다시금 실감했다. 그러나 동시에 불편한 시선도 존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그녀를 과도하게 띄워진 신예라며 평가절하했고, 몇몇 언론에서는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서윤은 그 기사들을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곧 윤태호 명장의 말씀이 떠올랐다. 비판은 늘 있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 그 어떤 바람도 널 쓰러뜨릴 수 없어.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임원진은 서윤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이 원한다면 바로 지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면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서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준비하고 싶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며칠 뒤 미국 항공사에서도 영상 통화가 왔다. 리처드 해리스가 직접 화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 눈빛이 더없이 부드러웠다. 서윤, 선택은 네 자유야.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어디를 가든 세상은 널 주목할 거다. 네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게 네가 오래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결심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청년 기술 포럼이 열렸다. 수만 명의 청소년과 대학생,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윤은 마지막 연설을 맡았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눈빛 속에서 두려움 대신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끝까지 문제를 바라봤고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부딪히고 눈으로 관찰하고 마음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술입니다. 청중석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환호했고 일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 흔들었다. 그 장면은 다시금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언론은 17살 소녀, 세대의 희망을 말하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연설이 끝난 후 서윤은 무대 뒤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지만 어디를 향하든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집 책상 앞에 앉아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 앞에는 내가 열어야 할 길이 있다. 기술은 내 손끝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건 내 용기와 책임이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 창밖으로는 비행기의 불빛이 밤하늘을 가르며 지나갔다. 서윤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미래는 열려 있었고 그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는 길 위에 서윤은 당당히 서 있었다.